제가 오늘 얘기한 건 어디까지나 소아 청소년, 태어나서 0세부터 해서 만 18살까지의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여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먼저 한번 내겠습니다. 답은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기침은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하여야 한다. OX.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십시오. 기침을 방치하면 폐렴이 된다. 이건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방치하면 폐렴 됩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번만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한 분만 크게 두 사람 드셨습니다. 기침이 오래되면 천식이 된다. 이거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번만 손 들어 주십시오. 예, 한 10분이 손을 드셨네요. 가래가 끓는 기침이 오래되면 폐렴이 됩니까? 이거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네, 자신 있게 들으세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사가 아니니까요. 5분. 폐렴은 반드시 항생제가 필요하다. 네, 한 4분 정도입니다. 자, 나중에 저랑 얘기하면서 하나둘씩 얘기하죠. 기침을 달고 산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외래 환자 한 35명 정도를 봤는데 35명 중에 20명은 어떻게 왔어요 하고 얘기를 하면 바로 앉자마자 엄마나 또는 할머니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지금이 2월 달이죠. 12월 말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거는 아주 별로 심하지 않은 경우이고요. 작년 여름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뛰어놀고 있죠. 예, 제 외래 진료실에서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침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요. 이것이 엄밀한 의미의 계속 오랫동안 기침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기침을 합니다. 중간중간 한 3, 4일은 전혀 기침을 안 하는 시간이 있고요. 기침했다가 3, 4일 안 했다 또 기침하다가 안 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다 합쳐버리니까 한 달 정도를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잠깐 기침했고요. 거의 일주일 이상 쉬었는데 또 그 다음에 기침해서 그게 한 달 내에 여러 번 일어나니까 기침을 한 달 동안 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한 기침에 대한 기간을 갖다가 물어보면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 3가지 모두 다 형태가 전부 다 한 달 동안 기침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의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물어보고 그냥 의료 기록지에다가 한 달, 기침 한 달 이러고 써놓죠.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분홍색으로 돼 있는 것만이 엄밀한 의미의 한 달 동안 기침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초록색이나 파란색은 기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났고요. 다시 기침을 해서 하나가 비어 있으면 앞에 거는 A란 균이고 뒤는 B란 균이고 다음엔 C란 균입니다. 운 나쁘게 하나가 걸린 다음에 날만한 무렵쯤에 또다시 하나가 걸려서 아이가 증상이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열감기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기침을 안 해요. 그런데 몸에 균이 들어와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그 균에 의해서 약간의 기침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열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균은 남아있어서 기침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극을 자꾸만 해서 열이 떨어진 다음에도 기침을 조금 하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많이 있는데 중간에 잠깐 쉬었으면 앞에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뒤에 거부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병원을 가셨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언제부터 열났어요? 언제부터 기침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 다시 시작한 것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접근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뭐랑 똑같으냐면 여기 어르신들이 다 앉아 있는데 오늘 열나고 10년 전에 열났습니다. 10년 동안 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이해들을 편하게 하는데 대개 24시간 정도가 비어 있으면 증상이 없으면 앞에 거는 다른 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저의 지식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교과서에 쓴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자로부터 또는 보호자로부터 기침에 대해서 얻은 정보가 얼마나 부정확한가를 갖다가 알려주는 건데, 기침, 엄마가 한 달 동안 기침했다, 우리 아이는 굉장히 기침이 심해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가 아까 외래진료실에서 뛰어논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뛰어놀 정도의 아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사실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20명의 환자를 갖다가 오랫동안 기침하는 환자들 오전 진료를 받는데 정말 청진을 했었을 때 심각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엑스레이를 검사를 하고 또는 혈액 검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는 한두 명밖에 없이 나머지들은 다 괜찮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배워가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가래가 굉장히 끓는 기침을 합니다, 또는 가래가 없는 기침을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 갖고 있었냐면 기침을 할 때 가래가 끓으면 이 안에 막 균이 막 버글버글 끓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저랑 강의를 하면서요, 몇 분의 어른들이 지금 하는 거 하고 있죠. 뭐죠? 여기 가래가 달라붙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떨구는 걸 하죠. 그분들이 지금 편찮으셔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하는 거냐면 우리 몸속의 기관지 안에는 이 피부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 안에 촉촉하게 적셔주는 기관지 내 액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게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피부가 보습제 안 발라서 건조해서 막 여기가 거칠거칠한 것처럼 기관지 표면에도 그렇게 건조해지면 그 안에 피부가 다 손상이 돼서 균들이 막 쑥쑥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표층에는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는 그러한 가래들이 다 있는 거고요. 코 안에는 그 안에 콧물들을 적절하게 적셔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몸에 여기서 딱딱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여기에 딱 묻어 있으면 그거를 떨구기 위해서 한번 하고 나면 그거를 알게 모르게 꿀떡 삼켜서 식도로 내려와서 위장으로 내서 다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하는 게 우리가 정상적인 몸의 구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기침을 갖다가 할 때 그 가래 소리가 여기에 가래가 조금 더 붙어 있으면 더 많이 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실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른 기침이냐 또는 가래가 섞인 기침이냐 그 정도가 아이의 병에 심하고 약하고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한 가지를 드리고요. 제가 항상 보호자분들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가 어제 기침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보호자분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 번만 아이가 뒤척인 것도 한 잠도 못 잤다고 표현들 많이들 하죠. 그냥 오늘 저한테 배울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0-30분 동안을 기침 때문에 계속 깨서 일어나서 기침을 할 정도의 기침이 밤의 수면장애입니다. 아이가 기침하다 뒤척이고 자고 또 자고 하는 거는 그건 큰 문제 되는 거가 아니고요. 더 괜찮은 거는요, 한 달 내내 기침한 아이가 우리 아이는 밤에는 기침 하나도 안 하고 잘 자요. 그러면 그건 병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야간에서의 수면장애가 기침의 어느 정도의 중증도를 갖다가 알아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물어볼 때도 엄마들한테 아이가 밤에 못 잤어요 그러면 보호자 스스로가 못 잔 걸 그냥 못 잤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잠깐 뒤척인 것도 못 잤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서 아까와 같이 그렇게 20-30분 동안을 기침 때문에 깬 경우를 갖다가 못 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성 기침의 실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정말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만성 기침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밝혀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의사들의 책임으로 못 찾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굉장히 찾기 쉬운 게 만성 기침에 해당돼, 특히 소아에서는 그렇고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이 지금 폐렴이니 천식이니 이와 같은, 하다못해 천식기가 있다라든가 또는 기관지가 예민하다라는 이러한 진단명을 갖다가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침을 갖다가 달고 사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조사한 연구가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면, 학교가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갖다가 학령 전기라고 얘기합니다. 대개 0에서부터 만 5세까지, 우리나라 나이로는 6살까지 이와 같은 나이의 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기침이 오랫동안 했어요. 한 달 이상씩 계속 기침을 한 아이들을 나중에 그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서 한 2-3학년이 되었었을 때 어떻게 이 아이들이 변했나 하고 쭉 지켜봤습니다. 2 내지 4년 후에 학교 들어간 다음에 지켜봤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은 56%는 증상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아이들이 기관지가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맣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가래가 차 있으면 꽉 차 있어서 자꾸만 가래 때문에 기관지가 막힌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침으로 그거를 청소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하고 이렇게 가래를 없앨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게 대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어야 그러한 기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초등학교 미만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서 항상 걸걸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괜찮은 거고요. 아이만 잘 논다고 그러면 기침이 바로 그냥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들이 편하실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지금 56%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럼 학교에 들어가면 왜 좋아지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니까 기침을 안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관지가 요만했던 아이들이 만 6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7, 8살이 되면 기관지 구경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가래가 좀 껴 있어도 아직도 기관지가 크기 때문에 옛날엔 요만한 기관지에 가래 껴 있으면 꽉 막혔었는데 이제는 이만큼 커졌으니까 가래가 좀 붙어 있어도 나머지 공간으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아서 이런 소리도 잘 안 내고 기침도 별로 안 하게 되는 게 바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침했었던 것들이 증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기술이 생기고 기관지 크기가 커지는 해부학적인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걱정하는 감기와 상관없이 한 3분의 1은 계속 기침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쌕쌕거림을 동반을 하면서 기침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저의 의무이고요. 병원에 와서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를 판단을 받으러 저희 병원을 오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의사들한테 얘기를 들으시면 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있는 무증상 있는 아이들하고요. 계속 기침을 지속하는 아이들의 비교를 갖다가 해보았더니 무증상이 있는 아이들보다 계속 기침을 한 아이들은 밤에 야간 수면 장애가 동반된 기침이 훨씬 더 많았었고요. 어렸을 때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병원에서 천식이라고 진단을 받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경우죠. 그러니까 밤에 다시 되돌아서 얘기를 하면 밤에 수면 장애가 없는 기침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천식이라고 진단 안 받았으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냅두시면 반 이상의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만성기침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성기침의 정의는 오늘 하나만 요거는 숫자 외워두십시오.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기침을 하면 4주라고 되어 있지만 외우기 편하게 그냥 한 달이라고 외워두십시오. 한 달 동안 기침을 하는 경우는 만성기침이다 하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기침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3, 4일씩 비어있거나 일주일 이상씩 비어있으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균이 들어와서 그랬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기침의 양상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가래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대신 아까도 말씀드린 가래가 섞인 게 무조건 질병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컹컹하는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가 짖는 것처럼 정말 기침을 한번 하면 컹컹하는 기침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크루비라는 병을 하나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상하게 우리 아이는 가래는 안 섞여 있는데 이제 캑캑하는 기침으로 이렇게 하는 기침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간질간질한 아이들 손을 넣어서 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여기가 알게 모르게 살짝 시원하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갈수록 강도가 세지죠.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 여기가 간지러워서 그런 식으로 기침을 하거나 조금 아이들이 긴장을 하고 심적으로 불안감이 있는 아이들이 항상 기침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캑캑하면서 본인의 불안증을 해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캑캑거리는 기침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밤에 잘 때 아무런 지장 없이 잠 잘 잡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오랫동안 기침합니다. 이런 아이들이요. 그런데 전혀 수면에는 장애가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의 기침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목에 가래를 갖다 가다듬는 경우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아이들은 기침을 할 때 일단 아이가 잘 놀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이 아이가 여기 달라붙은 가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기침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병의 정확한 진단명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3가지 가지고 접근을 앞으로 할 건데 거의 90%
감기와 연관된 기침이에요. 아이가 열이 났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열이 나서 기침을 했습니다. 그걸 날만 하는데 기침은 조금 지속되고요. 또 좋아질만 하는데 또다시 열이 감기가 걸리고 또 기침을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많을까요? 여기서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다니는 집 한 번만 손 들어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가방끈이 길어서 다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을 보냅니다. 참고로 여기에 서 있는 저는 유치원은 못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다 어린이집들을 보내고요. 어린이집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그 아이가 열이 나는데도 그냥 엄마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오늘 저한테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열이 나면 애들은 열 나는 기간만은 절대 유치원이나 유아원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다른 애들한테 피해를 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단 생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3주에 한 번씩 감기가 걸리는 걸로 아예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구 다른 나라에서도 벌써 통계가 다 나온 겁니다. 3주에 한 번씩 감기가 걸리면요. 보호자들한테는 거의 매일같이 아이가 매달 열감기에 달고 살고 매달 거의 기침감기에 달고 산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그 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해당되는 감기와 연관된 기침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고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질병이지만 중하지 않은 그렇게 아주 크게 막 신경 안 쓰셔도 돼야 되는 기침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침은 병원에 찾아와서 제대로 그거를 전문으로 한 의사한테 조금만 치료를 받으면 다 좋아지는데 그게 10% 미만이고요. 정말 걱정해야 되는 병들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게 질병을 갖고 있는 병적인 기침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이 잘 노는지 못 노는지 또는 밤에 잘 자는지 못 자는지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기와 연관된 기침 거의 3주에 한 번씩 앓는다고 얘기했어요. 3주에 한 번씩 앓기 때문에 이 기침이 동반된 질환은 1년에 한 10번 정도는 충분히 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게 있고 집단 생활을 하면 3주마다 상기도 감염, 감기가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숫자를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건강한 소아에서도 감기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하루에 11번 정도는 기침을 한다는 거죠. 그게 가래가 섞인 기침이든 마른 기침이든 간에 이게 정상적인 횟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기와 연관된 기침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감기와 연관된 기침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기침은 바로 이 두 개입니다. 오늘 제 강의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고요. 이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아마 청진기 들고 계시지 않고요. 엑스레이 찍어서 판독 내리시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우리 아이가 나쁜 상황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고 이 정도는 동네 병원을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대학병원을 와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력이 쓰실 수 있습니다. 38도가 동반된 기침이면 병원 꼭 가십시오. 그건 정말 문제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자. 아까도 표현 드렸어요. 20-30분 동안을 기침땡에 깰 정도로 기침을 하면 병원 가십시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으면 그때는 대학병원부터 오십시오. 진짜 그때는 심각한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아이가 기침하는데 열 없이 수면장애 없으면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호자들 중에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얘가 한 달 동안 기침을 끊이지 않고 했어요. 근데 열은 없었고 밤에도 잘 자고 잘 놀아서 약 안 먹었는데 선생님이 치료 안 해줬더니 오늘 아침부터 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러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나 그저께 저녁부터 새로운 균이 들어가서 열 난 거지 제가 약 안 줘서 준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치료해도 절대 늦는 거 아닙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부터 치료해도 절대 늦는 거 아니고요. 미리 약을 먹는다고 이 상황까지 파급이 안 되는 거 절대 아닌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약과 필요 없는 진찰을 어떤 투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셔서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감기와 연관된 기침 하나 있었고, 질병이지만 중하지 않은 경우에 또 이와 같은 기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첫 번째에 써져 있는 알레르기 비염. 이것 때문에 더 반복이 되면 다음 시간에 신정은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축농증에 걸리게, 부비동염과 축농증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뒤로 이러한 고름이 자꾸만 넘어가거나 콧물이 넘어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기침이 자꾸만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열감기 이후에 지속되는 기침 또는 습관성 기침, 요즘 많이 돌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때에 따라서는 위에 먹은 음식이 자꾸만 역류를 일으켜서 식도로 신물이 자꾸만 올라오는 아이들도 그게 바로 기관지를 자극해서 기침을 유발시킵니다. 이 5가지는요, 전부 다 병원에 와서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거에 해당되는 치료를 하면, 그때 살짝만 치료를 해주면 다 치료를 될 수 있는 그러한 질환들이거든요. 절대 치료 안 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알레르기 비염이 굉장히 늘기 때문에 이것만 치료를 잘해도, 코에 관련된 치료만 잘해도 아이들이 기침이 굉장히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혹시 코가 굉장히 자주 막히지는 않는지, 자주 이렇게 비비지는 않는지, 이렇게 비비는 애들은 이렇게 비비기도 합니다. 항상 훌쩍훌쩍 되지 않는지, 되게 감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눈 밑이 이렇게 꺼멓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눈 자주 비비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되는 병들입니다. 요한 6가지. 이거일 때는 정말 그때는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학병원에 호흡기를 전공하는 선생님들한테 오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질환을 앓고 사는 경우, 그 다음에 가슴이 굉장히 아프다고 호소하거나 이상하게 가슴 모양이 쑥 들어가거나 앞으로 툭 튀어나온 모양의 기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아이가 숨을 정말 쉬지를 못할 정도로 기침을 하는, 호흡곤란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한 3살이 됐는데 3살을 넘었는데도 그 성장하고 체중이 제대로 증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와 같이 병원에서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피가 나온 경우,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계속 병원에서 폐렴이, 이 병원 가도 폐렴, 저 병원 가도 계속 매달마다 폐렴으로 앓고 있는 아이들, 이거는 큰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앞으로 환자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세하게 환자들을 갖다가 물어보는 상황에서 진찰을 하면 기침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6가지 병적인 소견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병적인 소견이 동반된 1달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병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일단은 환자한테, 보호자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혹시 집에서 담배 피는 일, 요즘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담배 피는 일 있으면 그것만 금연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고요. 병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사를 병원에서 받아야 되고요. 6살 이상에서 혹시 폐 기능이 잘못됐는지 봐야 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흉부 X선 검사나 폐 기능 검사를 했을 때요, 2개 모두 다 정상이면 있을 수가 있고요. 1개 이상이 비정상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2개 다 모두 정상인데 병적인 소견이 있느냐, 또는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는지 쌕쌕거리는 천명 소리가 있는지를 보면서,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엄마한테 이거는 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질병 중에 중하지 않는 질환, 알레르기 비염, 위식도 역류, 습관성 기침, 마이코플라즈마 간염,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잠깐만 치료하면 되고, 열 없고 밤에 못 자는 거 없으면 신경 쓰지 말라고 끌고 나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병적인 소견이나 수면장애, 쌕쌕거림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죠. 병적 소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가래가 엄청 끓면서 쌕쌕거리지는 않은 기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전문 용어로 아급성 기관지염이라고 그래서 조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한 이건 2주 정도 치료받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가래가 있으면서 쌕쌕거림이 같이 있는 경우가 더 이제 문제되는 아이들이죠. 이런 경우는 정말 천식이 아닐까, 한번 전문가의 진료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사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하고요, 아급성 기관지염, 천식,
병적 소견 이 세 가지 모두 다 있을 때 이 환자들은 이와 같은 위험 인자가 없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한 다음에 반드시 이건 대학병원에서의 전원이 필요하고 방문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고요. 그렇지만 않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마다 치료를 갖다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지만 중하지 않는 만성기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호자랑 상담을 하면서 엄마가 정말 불안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경과관찰 그냥 하는 거죠. 경과관찰하고 때에 따라서는 보호자가 너무 불안해하면 그 환자에 대해서 일단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살짝 써보거나 아니면 그냥 때에 따라서 천식약물을 갖다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주 동안 관찰을 하고요. 기침이 호전되면 그냥 냅두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호전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대학병원에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죠. 폐렴이 지금 굉장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폐렴 중에 가장 많은 원인균 90%는 바이러스 질환이고요. 이 7%에 해당하는 마이코플라즈마 균들이 요즘 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대부분이 90%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꼭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다라는 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폐렴인 경우에 아까 중요한 얘기가 열 나거나 밤에 못 자는 그 두 가지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주요한 상황이지 폐렴이라고 애들 폐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항상 너무 겁먹지 마시고 병원에 우리나라에선 폐렴이라고 진단을 내리면 엄마들은 굉장히 겁들을 많이 먹는데 크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감기보다 조금 중한 거 그 대신 아이가 밤에 못 자고 열 나고 할 정도면 굉장히 중하다고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식에 대한 얘기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나라 엄마들의 천식은 이와 같은 폐기능 검사를 갖다가 해서야만 천식을 진단 내리는 줄 아는데 이거는 성인이고요. 소아에서 천식을 내리는 데는 이 천식 예측 지수 중에 하나 내지 두 개만 있으면 그 아이는 천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복적인 천명이 있는 아이, 쌕쌕거리는 게 천명이거든요. 반복적인 천명이라고 자꾸만 병원에서 얘기를 들은 아이들 중에 그 부모의 병력을 물어봅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천식이라고 진단을 내린 경우 천식입니다. 의사가 진단 내린 경우에요. 그 다음에 그 환자가 병원에서 어렸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받은 경우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함께 이 아이는 쌕쌕거림이 자주 있으면 천식이라고 진단을 내려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호흡기 감염 되지 않은 건데 계속 쌕쌕거리면서 밤에 못 자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도 역시 천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관지 확장제를 갖다 대개 네뷸라이저 같은 걸 쓰거든요. 썼는데 막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애가 갑자기 좋아진 경우도 역시 천식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이 네 가지 피검사나 폐기능 검사 없이도 그냥 질문을 하는 거나 경험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에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일반 개인 병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단 만약에 약간 애매할 때는 이와 같이 대학병원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IgE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알레르기 체질이고요. 또 원인 물질이 발견이 됐었을 때 역시 천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침은 반드시 약물이 필요하여야 한다. 아까 아니라고 크게 한 분이 대답하셨는데 맞습니다. X입니다. 기침 방치하면 폐렴된다? 아니죠. 아까도 얘기 드렸죠. 열이 갑자기 나거나 밤에 못 자는 현상이 있어 그때 새로운 균이 들어간 거지 그 병이 냅뒀다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X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침 오래되면 천식이 아니라 천식은 부모님한테서 갖고 태어난 알레르기 체질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기침이 심해졌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천식 때문에 기침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침을 냅뒀다고 천식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래가 끓으면 폐렴되나요? 가래는 아이들 기관지 작아서 일어나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닌 거고요. 폐렴 반드시 항생제 필요 없다고 아까도 얘기 드렸고요.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항생제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에 있지만 저도 항생제 많이 씁니다. 쓰는데 쓴다고 잘못되는 게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 꼭 사용해야 되는 게 항생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